안녕하십니까.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종헌이라고 합니다. 자, 요번에 수능이 다소 어려운 문제가 좀 있다고 했죠. 뭐 국영수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영어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기존의 학교에서 배우던 어떤 문법이나 그런 체계를 가지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 강사 경력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20년 고3 수능을 20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 기존의 학교 문법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시 문법을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문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문법, 좀 다른 문법들을 가지고 기존의 수능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법 체계는 기존의 문법 체계가 항상 그거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문법이 엄청나게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문법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뭐 명사, 형사, 부사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아주 쉬운 그런 맥락으로 흐르는 그것이 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을 잡으면 영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문제풀이도 물론 기존의 문법 체계보다 훨씬 더 단순해져 갖고 기존 문법보다 더 단순하게 더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학원 소속으로 하다 보니까 학원을 떠나서 또 다 삭제되고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아니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한 25강 정도를 설명을 하고요. 그게 문법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독해 문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하면서 제 문법을 적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문장의 형식입니다. 형식. 문장의 형식부터 그 문장의 형식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다는 수동태, 현재 진행,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 문장의 투부정사 포함해서 거의 모든 문법이 문장의 형식에서 파생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문법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장의 형식 보면 그 문장의 형식은 뭐에 따라 분류되냐 하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동사는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동사는 동작성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 즉 동작성이 있느냐 동작성이 없느냐, 즉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가 아닌가를 따라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비동사는 무슨 동사냐면 동작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라 해서 상태 동사라, 일반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라 해서 동작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동사나 조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 그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는 뒤에 여기서 혼자선 쓸 수 없고 이 본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합니다. 물론 다음에 조동사 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 본동사가 나옵니다. 이 조동사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배운 게 뭐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말을 귀에 따갑도록 들었죠. 동사 원형이 온다. 그죠? 그럼 동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영어에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시간이 표시됩니다. 시간. 그 다음에 시간 플러스 때에 따라서 인칭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나타나는 건 시간과 인칭이 표시됩니다. 주로 거의 시간만 표시되고 또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는 현재일 때는 S나 ES 붙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간과 인칭이 표시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이 조동사에서 시간과 인칭이 표시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다시 본동사에서 본래인 동사. 그럼 본동사 뭐가 본동사라고 하냐면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본동사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동사에서는 뭐가 씁니까? 동사 원형, 즉 동사의 원래 형태가 쓰입니다. 즉 본동사에는 시간과 인칭이 표시되지 않은 순수한 원래 동사 형태, 즉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이유는 조동사가 있다라면 조동사 속에서 시간과 인칭이 표시되기 때문에 본동사에 다시 시간과 인칭을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는 본동사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작성에 따라서 비동사, 조동사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 조동사 나뉘고 여기서 동작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 상태 동사, 비동사고 그다음에 동작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일반 동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 외에 이 본동사, 비동사와 조동사, 본동사라고 하는데 이 본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동사 어떻게 도와주냐면 조동사 있을 때는 조동사에서 시간과 인칭이 표시되고 또 조동사 가지고 있는 뜻을 본동사에 첨가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간 인칭 표시되고 또 의미가 본동사에 조동사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조동사의 의미를 본동사에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슬리프다. 그러면 여기서 조동사 will을 쓰게 되면 잘 것이다. 그죠? 가다, go. 그러면 will go 하면 갈 것이다. 여기서 이것이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시간이 표시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원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잔다, 그 다음에 간다라는 뜻으로 갈 것이다, 잘 것이다,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조동사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시간과 인칭이 나타나는데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에서 시간과 인칭이 표시되기 때문에 본동사에서 다시 시간과 인칭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표시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두 번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그는 수영을 했다. He swam. swim의 과거형이죠. swim의 swam.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것이 여기서 그는 수영했다. 여기서 표시하는 건 뭐 표시됐습니까? 시간이 과거라는 게 여기 표시됐어. 그죠? 표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수영할 수 있었다? 캐네바가 could 썼어요. 그럼 어디 swam 이랬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여기서 이 조동사 현재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과거에 할 수 있다. 이 여기서 조동사 속에서 벌써 여기서 시간이 과거라는 게 표시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과거라는 걸 표시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선 동사의 원래 모습, 동사 원형이 뭐였습니까? 수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장의 형식에 따른 동사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크게 동작성을 나타내냐, 동작성을 나타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분류를 하고요. 비동사는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 동사를 해서 상태 동사, 일반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해서 동작 동사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동사는 동작 관계없고 그 본동사, 즉 비동사나 조동사를 본동사로 삼고요. 그것의 시간과 인칭 또는 그죠? 조동사 가지고 있는 뜻을 본동사에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문장의 형식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뭐예요? 동작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사를 분류했고 두 번째 분류 방법은 문장의 형식에 따른 동사의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에 따른 동사의 분류 방법. 문장의 형식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존재합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존재하죠. 그죠? 이제 문장의 형식 그리고 문장의 필수 성분 가지고 문장을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문장의 무슨 성분? 문장의 필수 성분만 가지고 이것을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필수 성분이란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이 문장의 필수 성분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문장의 분류에서 생략하는 것은 모두 생략해버리고 문장의 필수 성분만 가지고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크게 어떻게 분류하냐면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자동사는 무슨 자자냐? 이게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움직일 동, 그 다음에 말사죠. 그래서 이게 한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동작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 타동은 남타자죠. 남에게 동작을 가한다는 것은 그래서 타동이죠.
그죠? 그러면 이 구별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자동사, 타동사 구별 기준은 뭐다? 목적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행위자가 있습니다. 행위자. 행위자는 뭐로 나타납니까? 주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위자만 존재하고 행위의 대상이 없어요. 그죠? 그때는 무슨 동사? 자동사라고 자동사고요. 행위자가 있고 또 그 행위를 받는 행위의 대상이 있어요. 이거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행위의 대상. 그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다른 행위자가 다른 대상에서 남에게 그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을 할 것 없이 남에게 다른 대상의 동작을 가하게 되죠. 그때 남에게 동작을 가한다 해서 타동사를 하죠. 타동이죠. 그럼 이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이 모두 존재하는 것은 타동사고 행위자만 나타나는 것이 자동사입니다. 행위자 행위만 표시하거나 아니면 행위자를 설명하는 것이 자동사고요. 행위자가 있고 그 행위를 받는 행위의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위자가 주어로 나타나고 행위 대상은 뭐로 나타나냐? 목적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구별 기준은 뭐다? 목적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자동사는 다시 이거를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로 분류를 합니다.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로 분류를 합니다. 타동사는 그래서 완전 타동사와 그 다음에 수요동사와 불완전 타동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기준이 목적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타동사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 되고 얘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말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주어를 보충해준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주격 보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9번 아시죠? 주어 다음에는 주어를 표시해주는 조사를 주격 조사라고 하고요. 주격 조사가 은, 는, 이, 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표시해주는 조사를 목적격 조사를 해줘.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가 뭐다? 을과 룰이 있습니다. 자동사. 자, 그래서 자동사는 주어하고 동사만 나오는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는 이때부터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완전 타동사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됐고요.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구성됐고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자동사는 목적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는 완전하면 되고 이거는 주어, 동사는 불완전하니까 보호 필요하고 타동사 목적까지 나오죠. 주어, 동사, 목적, 얘도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데 이건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하니까 완전 타동사라고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불완전해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보호인 목적 보호가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1형식, 이걸 2형식, 이거를 3형식, 이거를 4형식, 이걸 5형식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기존의 문법 체계와 조금 다른 부분은 4형식과 5형식입니다. 4형식은 다르다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설명을 하고요. 5형식은 기존의 문법 체계와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은 가장 간단한 문장 형식으로서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을 갖추죠.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완전 자동사.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자동사인데 주어 동사를 완전하니까 완전 자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y cry. 그들은 운다 이러죠. 나는 달린다. I run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지금 그들은 운다. 나는 달린다. 다 보다시피 지금 목적어 없습니다. 자, 은은이가 주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모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있는 건 뭡니까? 동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에서 동사는
문장의 맨 뒤에 나옵니다. 주어 동사죠. 네, 이건 무슨 동사?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동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아까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주격조사는 뭐다고? 주격조사는 은은히 갑니다. 그 다음에 목적조사가 뭐예요? 목적조사는 을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사는 일형식 문장으로서 이거는 무슨 동사? 자동사인데 완전 자동사라고 보고 이걸 일형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형식 보겠습니다. 이 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을 어떻게 씁니까? 주어와 동사만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도록 보충해 준 말 보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보호는 이게 무슨 뜻? 보충할 보자입니다. 한문을 보충할 보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호로 쓰는 품사는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그래서 보호는 이때 주어를 설명한다 해서 주격보호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쓸 수 있는 것은 보호로 쓸 수 있는 것은 단지 명사와 명사 상당어구 아니면 형용사와 형용사 상당어구가 보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명상당어, 형상당어 원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있는지 그거는 모르고 그냥 제가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상당어 뭐냐? 원래는 명사가 아닌데 명사로 전환된 것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있고 형상당어는 원래는 형사 아닌데 형사라 전환된 것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그거를 가지고 형상당어로 합니다. 이 문장의 기본 형식 끝나고서 이제 명사, 명상당어구에 대해서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자, he looks poor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s dumb 이런 문장이 있다 봅시다. 그래서 그는 가난해 보인다. 그는 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문장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을러의 형태가 들어가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뭐다? 목조가 쓰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어 다음에 나온 동사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문장은 여기도 자동사, 여기도 자동사. 공통점은 목조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되는데 차이점은 이거는 주어와 동사만 완전하면 되는데 반해서 그는 뭐뭐해 보인다. 그는 뭐뭐이다. 주어와 동사만으로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니까 완전하도록 보충해줄 말 보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어를 보충해 설명한다 해서 무슨 보호? 주격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호로 쓰이는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용법에서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보호로 쓰이는 것은 탑은 뭐예요?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죠. 그 다음에 푸어는 이거는 얘의 경쟁의 상태 자체죠. 그래서 형용사죠. 그래서 보호로 쓰이는 건 명사와 형용사와 보호로 쓰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사와 형사가 아닌 것들은 그래서 모두 명사와 형사를 바꿔서 보호로 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식부터는 무슨 동사?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때 동사는 무슨 동사? 삼형식에 쓰인 동사는 완전 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te bread. 그죠? 나는 빵을 먹었다. 그죠? 그죠? 나는 빵을 먹었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 은은이가 들어갔죠? 주격사. 그러니까 얘가 뭐겠습니까? 주어죠. 사랑한다. 먹었다. 우리 국어에서 맨 끝에 나오는 건 뭐예요? 동사. 은은이 뭐예요? 무슨 조사? 목적 조사니까 얘가 뭡니까? 목적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 몇 형식? 3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동사는 무슨 동사? 타동사이므로 목적어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주어 동사, 타동사니까 주어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지금 목적만 더하니까 완전한 문장이 됐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저는 완전 타동사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은 사형식에 쓰는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수요. 그럼 수요가 무슨 뜻이냐? 수요는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죠?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수요는 뭐예요? 준다라는 뜻이죠. 한문입니다. 줄 숫자, 줄 여자. 결국 준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통틀어서 수요 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부 뭐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요 동사인지 아닌지는 뭐 준다는 의미 그걸 가지고 하면 그게 의미가 그게 준다는지 아닌지 막 헷갈리고 막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사형식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보시면 사형식은 주어, 동사,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 사형식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붙여서 쓰이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해석서는 항상 동사를 맨날 해석하니까 1, 2, 3, 4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그럼 이걸 어려운 사형식이 참 어렵다라고 저도 느꼈었습니다. 공부를 못했을 때죠. 근데 이거를 아는 방법이 사형식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사 다음에 명사어오라 아니면 대명사, 명사 왔을 때, 명사 왔을 때, 뭐 다음에? 동사 다음에. 어떻게 봅니까? 이 명사가 같은가 같지 않은 걸 봅니다. 이 대명사와 명사 같은가 같지 않은 걸 봅니다. 그래서 같지 않으면 사형식입니다. 같지 않아야 사형식입니다. 같으면 오형식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I give 탐어부 그랬어요. 그죠? 나는 탐에게 책을 준다. 이래 보시면 이게 몇 형식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네, 동사 다음에 탐, 명사고 책은 물건의 이름이죠. 명사죠. 두 개가 탐은 책이 아니죠.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을 때 탐에다 앞에다 뭐를 붙여? 에게를 붙이고 뒤에다 뭐뭐를 붙여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동사를 맨날 해석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탐에게 책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시면 he teaches her English를 썼습니다. 자, 여기도 동사 다음에 her. 그녀가 제이다, 이름이 제이다라면 her 써요. 제인 데인스였으니까 이거 뭡니까? 대명사죠. 영어는 과목의 이름이니까 명사죠. 근데 제이는요, 그녀는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명사 아니면 대명사, 명사는 이 두 개가 어떻게 씁니까? 같지 않죠. 그럼 앞에다 뭘 붙여요? 에게, 뒤에다 뭘 붙여요? 뭐를 붙이죠. 그래서 해석은 나는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무슨 동사? 수요 동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사형식을 판단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설명하기가 힘든 것이 오형식이었습니다. 오형식을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얼굴을 보니까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제 헌책방에 가서 우리 국어 문법책을 보고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 오형식 문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꼭 이렇게 쓰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형식 문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오형식 문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형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설명하니까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형법 더 어렵습니다. 오형식 목적 보호에 따라 5개 더 나누니까요. 더 복잡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첫 번째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두 번째는 to be 명사입니다. 세 번째는 to be 형용사입니다. 네 번째는 to be 현재분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to be 과거분사입니다. 현재분사는 어떻게 만들었냐?
현재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였고요. 과거분사는 이건 뭐의 과거분사냐면 타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그래 이거는 언제 쓰냐? 이거는 수동일 때 쓰고 얘는 현재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할 때 씁니다. 진행이라는 것은 자, 어느 한 시점에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뜻이 뭐냐면 이때 이거는 멍하고 있는 멍하는 중인 그런 뜻을 가집니다. 멍하는 중인 이런 것을 우리가 진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동이라는 것은 동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누가 수동이냐면 이것은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수동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동작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니까 어렵죠. 더 이렇게 보면 더 단순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 오형식 문장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됐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이거를 크게 오형식 문장 기본이 어떻게 큰 하나의 문장 속에 또 하나의 작은 문장이 들어있는 구조를 오형식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싸고 있는 문장은 무슨 문장? 큰 문장은 안온 문장이라 그러고 여기 들어있는 문장은 무슨 문장? 들어있는 문장을 암기인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적어는 그럼 뭐냐? 얘는 암기 문장의 주어입니다. 목적 보호는 뭐냐? 얘는 암기 문장의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오형식 문장, 즉 아는 문장과 암기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형식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5, 1, 2, 1번, 4번, 5번은 뭐냐 하면 이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면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 제가 아까 이 형식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네, 보호는 무조건 명사나 형용사가 쓰인다 했습니다. 아니면 명사나 뭐와 또 명사 상당어 아니면 형용사나 형용사 상당어가 쓰인다 했습니다. 형용사 상당어 뭐냐? 원래는 형사 아닌데 형용사로 전환된 걸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형용사 상당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형용사 상당어 뭐냐? 이런 세 개는 원래 형용사 상당어입니다. 형용사 상당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두 번째, 현재분사. 세 번째, 과거분사죠. 무슨 뭐의 과거분사? 타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무슨 의미? 수동 의미가 됩니다. 얘는 무슨 의미? 진행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이거는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동사였습니다. 동사인데 뭘로 바뀌었습니까? 형용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투부정사에서 to를 이용해서 현재분사에는 ing를 이용해서 바뀌었습니다. ing. 현재분사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 쓰죠. ing를 이용해서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겁니다. 이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모두 뭐다? 형용사 상당어입니다. 형용사 상당어 다시 말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형용사 아닌데 형용사로 전환된 걸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형용사 상당어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오형식에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1.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가 잔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장 속에 그녀가 잔다라는 또 하나의 문장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뭐예요? 전체적인 문장, 문장 속에 또 하나의 문장, 암기 문장이 들어있죠. 나는이 주어고, 맨 끝에 나온 이걸 생각한다가 동사고, 암기 문장에서 그녀가 암기 문장의 주어인 그녀가 목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잔다가 뭐로 나타나? 목적 보호로 나타납니다. 지금 목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그녀가 생각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도록 보충해 주는 말 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뭐를 보충해야 됩니까? 나를 내가 자는 겁니까? 그녀가 자는 거죠. 지금 목적어를 보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뭐다? 잔다는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잔다는 영어로 뭡니까? 슬리프지 슬립.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나타나면 I think 안개문의 주어는 목적으로 오니까 안개문의 주어는 목적으로 오니까 목적적인 she, her에서 목적적인 her를 쓰게 되고 여기서 슬리프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슬리프는 동사이므로 보호를 쓸 수 없습니다. 아까 보호는 뭐가 쓰인다고요? 명사나 명사 상당어, 형용사나 형 상당어 보호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서
그래서 to를 써서 뭘 바꿔? 형용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형용사로 판단하는 기준은 목적어의 동적 여부인데 그건 나중에 투부정사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용사는 동사가 to를 통해서 동사가 형용사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5-1입니다. 5-1. 그 다음에 5-2. 그래서 5형식 문장에서는 목적 보호가 동사로 하면 모두 뭐로 형용사로 전환시켜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2. 자, 5-2나 5-3은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 보호로 쓰이니까 그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랬어요. 하나의 문장 속에 그녀가 죄인이라는 문장이 또 들어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나는 그녀가 생각한다는 똑같은데 여기는 잔다는 동사지만 여기서는 죄인은 뭐예요? 명사죠. 명사는 딴 거 변화시킬 필요 없이 바로 보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think her to be 죄인이 될 수 있겠죠. 5-3 형용사.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의 문장 속에 그녀가 예쁘다는 또 하나의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쁘다는 형용사니까 바로 보호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보다시피 뭐가 바뀝니까? 보호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I think her 그다음에 to be 형용사 to be 죄인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5-4 나는 그녀가 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문장 속에 그녀가 자고 있다는 문장이 또 들어있죠. 근데 이 문장 5-1하고 5-4의 차이점 뭡니까? 똑같이 잔다라는 슬리프가 보호로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I think her sleep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왜? 동사는 보호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동사는 뭘로 바꾼다 했어요? 5형식에서는 형용사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전환한 방법에는 투부정사 형용사법,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는데 지금 이건 잔다고 자고 있다의 차이점 뭡니까? 자고 있다는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행을 할 때는 현재분사를 쓰게 되겠습니다. 현재분사는 동사 원형에다 ing를 쓰게 되겠습니다. 이때 to be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옛날에는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모두 통일성을 기했는데 이제는 to be가 생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썼다 안 썼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5-5를 보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사랑받는다 생각한다. 이랬었으면 자, 하나의 문장 속에 그녀가 사랑받는다 있어요. 그래서 I think her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love 쓰면 안 되겠죠. 그녀가 지금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어떻습니까? 받았어요. 동작을 받는 걸 수동입니다. 그래서 love 동사는 보호를 옳지 못하니까 이거를 뭘로 전환하니까 형용사 전환해야 되는데 형용사 전환하는 방법인데 수동이니까 뭘 써요? 과거분사로 전환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to be love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2, 3, 4 해서 5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5형식 목적 보호에 따라서 5-1, 5-2, 5-3, 5-4, 5-6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다 명사나 형용사 보호로 오는데 이거 1번, 4번, 5번은 얘네 모두 동사였는데 동사는 보호로 쓰이지 못하니까 동사는 모두 형용사로 전환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문장 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사나 명상당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